네, 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6년도 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입니다. 다음 중 표면경화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러겠습니다. 표면경화법이라고 하면 재료의 겉표면만 열처리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겉표면을 경화시켜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안쪽에는 연성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는 경화된 경도가 높은 이 연성과 담금질 간의 각각의 장점을 모두 겸비한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표면경화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침탄법, 탄소를 침입시키는 침탄법이 있고요. 질소를 침입시키는 질화법이 있고, 겉표면만 고주파로 겉표면을 열처리한 다음에 담금질시키는, 순행시키는 고주파 경화법이 있습니다. 심냉처리법은 서브제로 처리라고 해서 담금질을 하는데 0도씨보다 이하, 0도씨 이하의 온도로 열처리하는 방법을, 담금질하는 방법을 심냉처리법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심냉처리법은 재료의 전체적인 재료 전체를 열처리하는 방법이므로 표면경화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인장시험에서 시험편에 절단부 단면적이 14제곱밀리미터고 그리고 초기 단면적이 20제곱밀리미터일 때 단면 수축률을 물어봤습니다. 단면 수축률은 원래 단면적, 원단면적 분의 원단면적 마이너스 나중 단면적. 인장시험이기 때문에 단면적이 늘어날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칸. 네,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절단부 단면적이 초기 단면적이죠. 20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단면적 20에서 나중 단면적 14를 뺀 값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해보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나사의 피치와 리드가 같다면 몇 줄 나사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죠. 그래서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죠. 근데 피치와 나사 리드가 같다고 했으니까 줄수는 한 줄 나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압축 코일 스프링에서 코일의 평균 지름이 50mm고요. 감긴 횟수가 10회, 스프링 지수가 5일 때 스프링 재료의 지름, 재료의 지름이라고 하면 소선의 지름이죠. 우리가 소선이라고 하면 스프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스프링 선도 두께가 있겠죠. 이 선의 두께를 소선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소선. 이 선의 선 자체의 지름을 소선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 지수 C는 소선 지름 스몰 d분의 평균 지름이라고 하면 이 코일 스프링의 지름이죠. 네, 이 공식에서 지금 스프링 소선의 재료의 지름, 소선의 지름을 물어봤으므로 스몰 d는 스프링 지수분의 평균 지름이겠죠. 스프링 지수가 5고 평균 지름이 50이므로 계산해보면 10이 되겠습니다. 10mm 2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선반의 이송 단위 중에서 1회전당 이송량의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송량이라고 그러면 바이트가 이동하는 정도를 거리를 이송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밀리미터 바이트가 이러한 모양의 바이트가 출발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이동한 이 거리를 이 밀리미터 단위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회전, 회전은 레볼루션이란 단위를 쓰죠. 그래서 1회전 당이라고 했으니까 밀리미터가 먼저 오고 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1회전당 몇 밀리미터가 이동하는가. 그래서 이송의 단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결합제의 표시기호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연삭속도의 결합제는 가끔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합제의 기호들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면 러버의 앞자를 따서 고무고요. 비트리파이드 결합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실리케이트 결합제 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닐은 없죠. 네, B라고 하는 건 레지노이드 결합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해설을 참고하겠습니다. 레지노이드 B, 그리고 금속 결합제 M, 고무 결합제 아까 나왔죠. 그리고 셀락 E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결합제의 종류 그리고 기호를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120mm, 길이가 340mm인 탄소강 둥근막대 원형 봉이죠. 그래서 초경화금 바이트를 사용해서 50mm가 아닙니다. 단위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미터 퍼 미닛입니다. 철삭속도 150m per minute로 철삭하고자 할 때 회전수를 물어봤습니다. 철삭속도 구하는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그래서 n으로 다시 정리하면 파이 d분의 1000V니까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파이는 3.14고요. d는 지름 120이겠죠?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1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398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왼쪽 입체도 형상을 오른쪽과 같이 이와 같이 도시할 때 표제란에 기입할 각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보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측면도죠. 그렇죠? 근데 우측면도를 왼쪽에다 그렸죠. 그러면 이 투상법은 일각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일각법은 평면도의 위치가 정면도 아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배치를 대표적으로 하는 일각법의 배치 방법입니다. 일각법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어떤 도형을 이용한다고 했죠? 네, 원각뿔, 원형뿔, 잘려진 원형뿔을 이쪽에서 보았을 때 정면도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면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제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본 모습이 우측면도죠. 우측면도를 일각법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이 기호가 일곽법의 기호죠.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구멍의 치수가 나왔고요. 축의 치수가 나왔습니다. 이때 최대 젬새, 틈이 가장 없을 때, 가장 부품이 조여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최대로 조여져 있을 때를요. 그래서 이 젬새가 일어나려고 하면, 젬새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축이 일단 가장 커야겠죠. 그리고 구멍이 가장 작아야지 이러한 경우에 최대 젬새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축이 가장 클 때 기준치수에서 위치수 허용차를 더한 값 30.020 빼기 구멍에서 기준치수에서 최소 허용치수 아래치수 허용차를 더한 값을 30.0이죠. 그래서 0.02가 최대 젬새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면에 표면 거칠기 기호를 넣는다면 이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방향의 면을 거칠기, 표면 거칠기 값을 지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연장선을 그어서 표면 거칠기 값을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드릴 같은 경우에는 구멍 같은 경우는 지시기호에다가 표면 거칠기 기호를 주면 이 안쪽에 있는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4번과 같이 이쪽 면에다가 준다는 건 화살표 쪽 면을 바라봤을 때 안쪽 면에다 준다는데 이런 면은 없죠. 네, 주려고 하면 이렇게 주어야겠죠. Q. 네, 그래서 4번 같은 보기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0번 보겠습니다. 줄무늬가 다음과 같을 때 지시기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지시기호의 이쪽 부분에 줄무늬 기호에 기호를 넣었는데 지금 줄무늬 모양이 방사형 모양이죠. 방사형 모양은 대문자 C를 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3번 보겠습니다. 33번 보기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기호를 이렇게 넣고요. 2번에는 기호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3번에는 기호를 이렇게 넣고요. 4번에는 기호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면 진원도공차 그리고 경사도공차, 직각도공차는 맞죠. 근데 대칭도공차가 원주 흔들림 공차로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 기호가 누락되어 있죠.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투상도에서 A가 같이 단면을 했을 때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단면도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단면도는 계단 단면도 또는 조합에 의한 단면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선으로 절단면을 표시해 주고요. 꺾이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주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계단 모양으로 잘려진 부분에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알파벳 A와 A를 주고 그 A와 A에 잘려진 모습, 방향에서 본 모습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은 구멍이죠. 그쵸? 볼트 머리 부분이 들어있는 구멍이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구멍이죠. 그래서 뚫린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단면도로 했을 때는 이 구멍이 다 실선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절단면은 이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칭을 끊어지지 않고 중간 부분이 이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단면도는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구멍 있는 면도 해칭을 해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1번은 같은 단면인데 다른 단면처럼 방향을 엇갈리게 했죠. 3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가 구멍은 50.025 한번 써볼까요? 기준 치수가 50이고요. 최대 허용 치수라 그랬으니까 미치수 허용차가 플러스 0.025가 되겠네요. 이게 구멍이죠. 그리고 축은 그냥 바로 써볼까요? 49.975 최대가요. 최대 허용 치수가. 그리고 구멍은 이며 최소가 구멍은 50. 그러면 여기가 아래치수 허용차가 0이겠죠. 축은 49.950이죠. 네, 이때 이러한 부품이 있을 때 끼워 맞춤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종류? 자,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최대 잼새가 생길 때는 가장 틈이 없을 때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가장 최대 잼새가 일어날 때가 가장 틈이 적을 때죠. 이때 어떤 경우에 생기냐? 축이 가장 클 때, 그리고 구멍이 가장 작을 때 최대 잼새가 일어나는데 축이 가장 클 때를 봅시다. 49.975고 구멍이 가장 작을 때는 50이죠. 50과 49.975 축이 아무리 작아도 구멍이 아무리 작아져도 축의 가장 큰 부분보다 항상 크죠. 그렇죠? 그러면 틈이 항상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어딜 봐서도 헐거운 끼워 맞춤, 틈이 항상 존재하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3번 보겠습니다. 치수선에서 치수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로 단일기호와 기점기호를 사용하는데 단일기호에 속하지 않는 기호를 물어봤습니다. 치수선은 기본적으로 부품이 있다고 할 때 치수 보조선을 먼저 긋고요. 치수선을 이렇게 그어주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비어있는 화살표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색칠이 있는 검은색 둥근 점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안쪽에 빈 점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가부와 나부의 두 개의 베어링을 같은 축선에 이 축선이 이렇게 보이죠. 조립하고자 합니다. 가부의 데이텀 기호, 여기 데이텀 기호가 보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나부의 기하공차를 적용시킬 때 올바른 기호를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베어링이 이제 끼워지고요. 여기도 베어링이 끼워질 텐데 동일 축선상에 있어야 같은 동일 축선상에 있어야 조립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동일 축선상에 있는 동축도, 같은 말로 동심도 공차를 집어넣는 게, 규제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동그라미 두 개를 합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A 데이텀에다 두고 이에 따른 동심도 공차, 동축도 공차를 규제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5번 잠깐 보겠습니다. 45번 그림에 이 정면도에 있는 이 선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 이 면이 보이고요. 이 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평면도에서 여기 있는 사다리꼴이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이 모두 다 살아있는 선이죠. 그쵸? 네,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점선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선. 점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 이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은 3번과 2번이 되겠는데요. 근데 3번은 우측면도가 틀렸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 무하중 상태에서 그리죠. 맞습니다. 2번 코일 스프링에서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오른쪽 감는 스프링, 그렇죠. 오른쪽 감기를 원칙으로 하죠. 맞습니다. 3번 코일 스프링에서 양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의 부분을 일부 생략할 때는 생략하는 선의 지름을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양끝을 제외한 코일 일부를 생략할 때는 중심선을 가는 1.3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4번 스프링 종류와 모양만을 간략도로 나타낼 때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을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을 쓰죠. 그래서 원래는 스프링 재료선, 소선의 지름이죠. 소선의 지름을 이렇게 해서 소선의 지름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 스프링일 텐데 이걸 간략하게 그릴 때는 이 소선의 중심 지름을 연결하는 한 선을 그려주는 거죠. 이 선을 굵은 실선 하나로만 그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한 선이 가는 실선이 아니라 굵은 실선임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도시 방법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축 방향으로 볼 때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라고 했습니다. 축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축 방향이 길이 방향,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축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서 본 이 모양이죠. 그러면 스프로킷은 축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스프로킷 기어 칼날이 있는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원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 원 모양의 바깥 지름, 스프로킷에 기어가 들어있는 바깥 지름을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맞죠?
다음 축 방향으로 볼 때, 이 방향으로 볼 때죠. 피치1은 가는 1.3선 맞죠? 그 다음 축 방향으로 볼 때 이 뿌리1은 2.3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그리죠. 가는 실선.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죠. 4번 축의 직각인 방향이라고 하면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길이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했죠. 축의 직각인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쵸? 그래서 축을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스프로킷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고 단면을 해서 옆면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면도로 그려지겠네요. 그쵸? 스프로킷 휠이요. 이때 이 뿌리 원과 이 끝원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 뿌리 원과 이 끝원은 단면도로 그려졌을 때는 이 뿌리 원과 이 뿌리 원과 이 뿌리 원의 선과 이 뿌리 원의 선과 이 끝원의 선을 모두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헷갈림으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인지 축 방향으로 보는 것인지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그릴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용접부에 용접 지시 기호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용접의 종류를 보면 지금 이쪽만 봤을 때는 점용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심용접이 되겠죠. 심용접. 어떻게 구분하냐? 원래 아래 보기 용접이라고 하면 뒷모양에 백비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쪽 판만 점용접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기미를 유지하는 심용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죠. 2번은 점용접을 뜻하고요. 3번, 4번은 3번은 평면 다듬질 그리고 플러그 용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 호칭이 나왔는데요. 6003ZZ 에서 안 찌른 번호를 물어봤죠. 그래서 안 찌른 번호는 뒤에 번호인데 01부터 03번까지 00부터 03번까지는 미리 지정된 안찌름 치수가 있죠. 그래서 10mm, 12mm, 15mm, 17mm 여기가 00번이고요. 그리고 01번, 02번, 03번 이렇게 매겨지죠. 그래서 안찌름 번호, 안찌름이 17mm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 제도시 축방향에서 본 그림에서 이 골원 아까 축방향이라고 하면 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방향이 축방향이라고 했죠? 이런 길이 방향 그쵸?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방향에서 본 그림 그럼 이렇게 본 그림이겠네요. 근데 축을 이렇게 봤으면 스퍼기어는 축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립이 되는 거죠. 그걸 이쪽에서 봤으니까 동그랗게 그려지겠죠. 그쵸? 이렇게 그려졌을 때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을 쓰고요. 이 뿌리원, 이 골원이라고 하는 건 가는 실선을 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모듈이 2이고요. 이 수가 30입니다. 이때 이 끝 원지름을 물어봤죠. 피치 원지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끝 원지름을 물어봤죠. 이때 이 끝 원지름 D는 공식이 좀 달라지죠. 모듈 곱하기 이 수 더하기 얼마를 했죠? 2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 끝 원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모듈 곱하기 이 수 30 더하기 2 32 에서 64mm가 이 끝 원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